자,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이크도 켜서 대답 바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자, 예찬이 체크했어요. 네. 오케이.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뭐 음악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다 보면 교재 내에서 우리 88페이지부터죠. 코드 진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을 거예요. 잠시만, 우리 지금까지 들어온 친구들만 내가 좀 체크를 할게요. 유빈이 왔고, 방금 들어온 친구 한 명 또 누구지? 지영이? 저 아까 말했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튕겨서 다시 들어온 거죠, 지영이는? 네. 아, 오케이. 됐어요. 유빈이 체크했어. 네. 자, 교재 88페이지부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간단하게 한 번씩만 쭉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남아 있는 주차에 비해 우리 해야 될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전까지는 뭘 배웠냐면 바로 직전 단원에 우리 뭐 했어요? 우리 텐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뤘는데 이 텐션을 왜 배웠을까요? 왜 배웠냐면 적절한 위치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텐션이 연속적으로 막 계속 나와요? 노래가 혹은 곡이 진행되는 동안?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적절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바로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곡의 중간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곡에 맞출 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그 소절이 있죠. 프레이즈 안에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텐션이라는 부분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공부를 한 거였죠. 이게 뭔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예를 들면 텐션 이제 우리 9, 11, 13에 해당하는 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플랫 9, 샵 9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샵 11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이런 조건들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것들을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들처럼 진행이에요. 진행. 연속적으로 진행할 거다. 뭘 어떻게 진행할 거냐? 코드가 시작을 해서 끝마칠 수 있는 화성까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귀로 들으면 너무 잘 알겠지만 좋게 들릴 때가 있고 혹은 나는 이거는 좀 별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허용된다 아니면 조금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나뉘면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88페이지에서 88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른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권에서 배웠던 이제 우리 1학기 때가 되겠네요. 배웠던 코드를 연결하면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3화음도 들어가 있을 거고 7화음 혹은 텐션, 그 다음에 베이스가 근음이 바뀌어진 분수 코드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잘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드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멜로디, 곡이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잘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각각의 코드는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좋지 않게 들립니다.
솔샵과 라플렛은 같은 소리지만 뒤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음은 다릅니다. 같은 의미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솔샵과 라플렛이 물리적으로는 같은 그 소리를 내요. 정확한 소리를 내지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솔샵이 나왔다는 가정, 라플렛이 나왔다는 가정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면 솔샵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의 조성이 다를 거고 라플렛이 나올 수 있는 조성의 조건이 다를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음이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의 성질과 플랫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들. 코드 진행은 코드의 연결이 좋은 소리를 들리게 하는 규칙을 배우는 것이고 영어로는 이것들을 코드 프로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코드 진행을 배우면 곡에 대한 기본 틀이 생기게 됩니다. 뭐 작곡을 하려는 분들은 코드 진행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자, 곡은 몇 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곡의 시작 1도요. 1도, 그쵸? 그러면 곡이 마무리 지어지는 것 몇 도예요? 곡이 마무리 지어지는 건 몇 도가 돼야 돼요? 1도요. 그쵸? 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1로 시작해서 1로 끝난대요. 그런데 이 중간을 우리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막 마구잡이로 만드는 게 아니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곡의 형식. 그러면 형식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프레이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프레이즈를 만들어 가게 되면 이 안에 마디수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소절을 만들게 되면 그게 2마디, 4마디 혹은 뭐 8마디, 9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가는 길에 따라서 코드 진행을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일부이고요. 가장 큰 틀 안에서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도로 끝날 때 어디로 가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1도로 가는 게 우리는 좋다라고 배웠어요. 얘는 끝이에요. 끝. 5도요. 엔드. 그러면 어디서 1도로 가는 게 우리는 가장 좋다라고 배웠을까요?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5도죠. 5도에서 1도로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종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케이던스. 끝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종지라고 부르고 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그 종지 안에 5도 1도 과정은 완전 종지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퍼펙트 케이던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종지가 5도 1도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종지를 사용을 하면 5도 1도로 구성이 될 거고 이 5도에 7이 될 수도 있을 거고 9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플랫 13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옵션인 거죠. 거꾸로 가볼까요? 그러면 5도 1도로 끝나기 전에 이 5도를 조금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애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도가 있어요. 2도가 있어. 2도가 마이너일 때 그리고 마이너 7 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역산해서 가는 방법들이 가장 좋아요. 사실 끝나기 위해서. 그러면 2도를 쓸 수도 있지만 2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음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뭐 이제 서브스티튜트라는 걸 배우겠지만 플랫 세컨, 마이너 7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도로 가기 위해 좋은 또 무언가가 있을 거고 계속 역산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 1도에서 시작했을 때 끝날 때 쓸 수 있는 정해진 길들이 잡혀요. 얘네들을 먼저 잡아놓고 비어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코드 진행을 완성시키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89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뭐 C 다이아토닉 코드의 도수 표기. 우리 다이아토닉이란 단어 뭐예요? 그냥 그대로의 C 키면은 C 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로만 구성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C, D, E, F, G, A, B라는 코드 안에 뒤에 달라붙는 수식어들이 달라질 거고 1, 2 마이너, 3 마이너, 그다음에 뭐 4도, 5도, 그다음에 6 마이너, 7도, 디미니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가지고 코드 진행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나요. 그런데 1도로 끝나기 전에 5도를 넣어줬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5도로 가는 길에 우리는 2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옵션 4도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4도가 있기 때문에 4도로 올 수 있는 또 다른 조건 중에 좋은 게 하나인 6도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아주 그냥 뭐 굉장히 눈에 띄게 좋지는 않지만 조금 뭐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코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하행 진행 중에 3도씩 하행하는 진행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도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3도 내려가면 6도 마이너. 여기서 3도 내려가면 4도. 여기서 3도 내려가면 2도. 이런 식의 3도 하행하는 진행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쓰면 그 코드 구성을 이어갈 때 우리들이 충분히 좋은 진행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보고요. 92페이지의 상행 진행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나는 과정 안에 2도씩 상행 진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오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6도에서 7도, 7도에서 1도로 갈 때들은 비교적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1, 2, 3, 4, 5. 그러니까 1, 4, 5도는 같은 경우는 우리 주요 3화음이기 때문에 그 주요 3화음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 3도에서 4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1도에서 2도를 거쳐 3도로 갔다 4도로 간다든지 이런 경과적인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6도에서 7도 디미니시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7도 디미니시에서 1도로 가는 방법들은 물론 쓸 수야 있겠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령 1도가 목적지가 되었을 때 7도에서 1도로 가는 거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5도에서 1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6도에서 1도로 간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는 여러분들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3도 상행하는 게 있는데 3도 상행은 사실 좋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그 3도 상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1도, 3도 마이너, 그 다음에 4도로 가는 진행이에요. 베이스라인으로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도, 미, 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1도에서 4도로 가는 경우의 코드들 중에 중간에 경과적으로 3도를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디수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한 마디, 얘가 두 번째 마디. 도, 둘, 미, 둘, 파,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갈 텐데 자, 지금은 3도라고 아예 지칭을 해버렸지만 여러분들 잘 보다 보면 도에서 파로 가는 코드가 1도, 4도로 가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도로 갔다가 1도에 1전이를 사용해서 같은 코드이지만 베이스만 바꿔준 후에 4도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134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도, 미, 파, 도에서 파로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미를 한번 겪고 경과적으로 쓴 후에 4도로 넘어가는 진행은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도 상행하는 것도 사실 오케이예요. 뭐 도에서 파에서 뭐 C 플랫, 뭐 이제 그 완전 4도씩 올라가는 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다이아토닉에서 올라갈 때 도에서 파에서 C 플랫이 아니라 C 내추럴이 되면서 증사도 관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하행 진행. 자, 2도 하행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1도에서 7도, 7도에서 6도, 6도에서 5도, 뭐 5도에서 4도, 4도에서 3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사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구간이 있긴 한데 1도에서 7도로 간다든지 근음에서 디미니시드로 바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디미니시를 걸고 6도로 다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모나 동그라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뭐 5도에서 4도로 잠깐 가는 것들 혹은 뭐 2도에서 1도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케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크게 장점이 없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도 하행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도에서 6도로 가는 거 좋아요. 6도에서 4도로 가는 거 좋고 4도에서 2도로 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자 디미니시드 7도가 나오게 되면서 3도 하행했을 때 그닥 좋지가 않겠죠. 이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는 디미니시를 걸고 넘어갔을 때 크게 도약이 되면 사실 해결이 안 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양방향 다 도약해 주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7도가 끼어 있으면 몇 도가 하행이 되던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4도 하행도 마찬가지예요. 4도 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도에서 4도로 하행을 하게 되면 1, 7, 6, 5 이렇게 1, 2, 3, 4, 5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도에서 5도로 가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4도 하행하면서 베이스가 내려가면서 보이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4도 하행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괜찮다고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미니시드 7도가 껴있는 상태에서 양방향은 그닥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X자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9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8페이지에 1번에 1-1번을 보면 시작하는 마디에 1도를 넣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5도 1도를 적습니다. 이제 발음 마침 뭐 이제 완전 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마디에 들어가면 좋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도에서 어디로 갔을 때 좋은 것. 근데 그게 5도로 갔을 때도 좋을 수 있는 것.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1도에서 2도 상행하는 거 나쁘지 않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2도가 5도로 가는 건 너무 좋죠. 하나의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 1도에서 3도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3도에서 5도로 가는 것도 오케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저 같으면은 굳이 3도씩 올라가게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의 소리들을 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1도, 3도, 4도 그리고 5도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1, 3, 5로 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죠. 4도로 들어가는 것도 1도에서 4도 당연히 가능하고 4도에서 5도 가는 것도 뭐 너무나 당연히 되는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전제 조건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 코드가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멜로디가 떠올라서 그 멜로디에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보려고 막 대입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제법 있죠. 대입을 할 때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코드들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 것 같은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울리는 것 같고 저것도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귀로 들었을 때는 다 판단이 뭐 다 어울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드, 그러니까 양쪽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쪽 관계들을 잘 따져봤을 때 조금 더 어울리는 코드들이 당연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떠올랐을 때 사실 코드도 같이 떠올라 있는 게 맞아요. 맞고, 단지 그 코드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듬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맞는 코드들을 매치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멜로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코드만 놓고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코드 진행을 먼저 만들어가고 싶을 때. 그럴 때는요, 여러분, 단순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형식에 맞는 진행을 먼저 생각하세요. 마디수, 프레이즈를 생각하셔서 네 마디, 여덟 마디, 뭐 네 마디, 네 마디가 됐을 때 여덟 마디가 되고, 또 이 여덟 마디가 또 A가 되고 또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시면서 해보셔야 코드 진행이 조금 안정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나는 첫 부분부터 쭉 써내려가기 시작해서 코러스 끝부분까지 곡 마무리 될 때까지 다 써보겠다라고 하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좋은 소리들은 너무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소리를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진행을 먼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형식을 생각하시고 마디수, 네 마디, 여덟 마디 프레이즈를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지금 100페이지 나와 있는 것도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인 경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마디에 코드를 두 개씩 넣을 때에도 기준이 되는 큰 스트럭처가 되는 코드들이 아마 박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도라든지 이쯤에서 5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음악 소절에 따라서 이게 두 박자씩마다 코드를 바꿔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마디마다 코드를 바꿔주는 게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두 박자마다 코드가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샘여림을 잘 따져봐야 되겠죠. 1, 2, 3, 4를 생각을 해서 언제마다 바뀌는 게 좋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큰 틀이 박혀 있는 코드들 안에서 허용되는 진행들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텐션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3화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텐션을 여기다 다시 넣고 재조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리하모니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되려면 아주 간단한 쉬운 조건의 코드들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만들고, 그것들을 재조명해서 재편곡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3화음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와 그 다음에 7화음이 적용됐을 때가 이제 뭐 다르다라고 여기 그 부분 이야기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 108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7화음의 적용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두 개만 조금 들어보면 여러분들 7화음의 조건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자, 7화음의 종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코드 배웠던 거 다시 기억해 보면서 숫자 7이 들어감에 있어서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C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상윤이, 메이저 세븐, 메이저 네. 7,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마이너 세븐, 마이너 7, 그리고 그냥 세븐, 그리고 그냥 7,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음?
자, diminished seven이 있겠죠. 맞나요? 네.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칠음까지의 거리만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보편적으로 우리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중간에 구성되는 애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칠화음만 가지고 봤을 때 메이저 셉, 장칠화음, 단칠화음, 감칠화음이 있는데, 감칠화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디미니시드일 때 조건이 많이 될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뭐 많이 쓰이죠. 메이저 세븐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마이너 메이저 세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어그멘티드 메이저 세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도미넌트 세븐으로 단칠화음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 세븐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하프 디미니시 세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 세븐 플랫 5 같은 경우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메이저 세븐과 도미넌트 세븐을 비교를 좀 해보면요, 같은 코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사실 이름과 칠음이 장칠도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으면 단위도가 돼요. 단위도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부딪히는 음정이 생길 텐데, 얘가 벌어지면서 이제 가이드를, 그러니까 그 쉐를 만들어주고, 이제 처음과 끝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채워진 3음과 5음을 통해서 메이저 세븐의 배음이 생성되게 되는 건데요. 이 두 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3음과 5음이 같이 들었을 때는 비교적 좋은 소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그에 비해서 도미넌트 세븐으로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이죠.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 이름과 칠음이 부딪혔을 때도 장이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칠화음을 썼을 때 느낌들을 간략하게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원 메이저 세븐일 때, 메이저 세븐 코드일 때는 조금 더 뭐 표현상으로는 이제 환상적인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메이저 세븐 코드 소리가 되게 어색했어요. 그리고 되게 독특하게 들렸기 때문에 곡에서 이 메이저 세븐 코드가 딱 나오게 되면은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하게 들렸던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메이저 세븐 코드에 대한 어떤 그 습득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러다가 처음 메이저 세븐 코드라는 것들이 나오는 음악들을 자꾸 듣다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곡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 그 코드이고, 이 코드가 들렸을 때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곡도 많이 듣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들이 잘 들리듯이, 저한테는 이 메이저 세븐 코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귀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였고, 그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도미넌트 세븐이라든지 마이너 세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들과 잘 블렌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잘 흡수가 되고 잘 섞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마이너 세븐 두 개 같은 경우는 조금 풍성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자, 마이너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마이너 세븐을 조금 기본적으로 써주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도를 쓰고 3도를 썼는데 모든 곳에다가 2도 마이너 세븐, 3도 마이너 세븐을 넣어 주셔도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4도 메이저 세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칠화음에 들어가는 메이저 세븐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4도 메이저 세븐이요. 4도 메이저 세븐이 쓰일 수 있는 예를 하나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보편적으로요. 우리 아까 1도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곡이 1도로 시작하면 곡이 어떻게 돼요? 도미솔이죠. 화음 구성이. 그런데 이 시작하는데 1도를 대체할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4도예요. 4도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죠. 4도 메이저 7 코드를 사용을 해서 반드시 어떤 음이 들어가 줘야 되느냐? 1도의 3음. 왜냐하면 파라도미잖아요. 이 미가 반드시 들어가 주면서 베이스는 4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멜로디는 미인데 시작할 때 1도 그 첫 소절에 멜로디는 미인데 코드가 4도인 경우의 곡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보이게 되면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112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텐션 코드가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텐션이 적용이 되려면 텐션은 우리가 그 화음을 쌓았을 때 누구까지 있고 난 다음에 텐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로 7화음까지 된 다음에 9, 11, 13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코드 편곡이 9, 11, 13이 되려면 7화음까지는 살아 있어야 9, 11, 13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코드 자체에 7화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텐션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메이저 다이아토닉 세븐스 같은 경우 우리 배운 대로 보면 1도는 뭐 9, 13, 2도는 9, 11, 3도는 11, 뭐 4도는 9, 샵 11, 13, 5도는 9, 13, 6도는 9, 11, 7도는 11, 플랫 13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아토닉 화음 구성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텐션들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C 메이저 7 대신에 누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C 메이저 9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A 마이너 7이라는 코드 대신에 솔이 들어가면서 솔이 4도의 구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F 메이저 9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거를 보세요. 첫 마디는 C 메이저 7으로 두 개 같아요. C 메이저 7에서 C 메이저 9이 된 거잖아요. 본질은 같은데 음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A 마이너 7으로 최초에 되어 있던 애가 F 메이저 9으로 편곡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하모니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바꾸는 과정들을 우리는 리하모니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과정인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리하모니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1도에서 6도 마이너로 갈 때와 1도에서 4도 메이저 9으로 갈 때 코드 진행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D-7으로 되어 있던 거에 D- 2도니까 11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D-11으로 편곡을 하고 G7, 5도 7이었던 애를 5도는 9하고 13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5도 9으로 편곡을 하고 다시 1도로 끝나고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면서 텐션을 조금씩 넣어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반드시 귀로 비교하실 수 있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텐션 9 텐션은요 사실 거의 다 어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텐션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텐션이 사실 9인데 다만 9이 7음과 함께 쓰였을 때는 텐션 9이 될 거고 7음 없이 3화음에 9이 쓰였을 때는 add 2가 될 거예요. add 9. 그러니까 텐션 9이냐 add 9이냐는
시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귀로 듣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름이 있는 상태에서 나인이 추가가 되면은 텐션으로서의 사용 어울릴 거예요. 크게 뭐 무리되는 거 전혀 없어요. 3화음만 있는 상태에서 9번째 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add 추가된 nine이라고 부르게 되죠. 어떤 데는 add to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음의 역할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는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dd to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add nine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구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add to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맞긴 해요. add to라고 이음의 역할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add nine이면 구음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구음의 역할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시름이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add to 그 다음에 tension 9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조금 더 구분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악보에 근데 행여나 악보에 add 9이라고 나와 있어도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했었고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넌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우리 모이도록 할게요.
상준이가 늦게 들어왔나? 내가 출석 부르고 나서 들어온 친구들 이야기해 줄래요? 상준이 좀 늦었고 저 늦게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나 지금 유병곤. 병곤이 늦었고 또 출석 안 부른 친구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없나? 그 둘 말고는 오늘 최하준이요. 하준이 오케이 늦었고 신석주, 서연이, 창우, 혜림이, 아름이 오늘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우리 이번 학기 때 공부했던 것들 중에 아니면 뭐 지난 학기까지 통틀어서 물론 뭐 지난 학기 때는 사실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 아주 기초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함께 다뤘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하게 꼭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한 번 더 이제 끄집어내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화상으로 가는 길을 설명을 했었더라고 하면 이번 학기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 텐션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혹은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여러분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텐션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모드보다 그 밖에 스케일에서 파생됐던 우리 모드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알아보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런 좀 큰 챕터들의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챕터 같은 경우는 넌다이아토닉이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넌다이아토닉 우리 이걸 공부하기 전에 다이아토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다이아토닉이 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나중에 넌 다이아토닉이라는 과정을 들어갔을 때 이해가 쉽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왜 그러냐면 다이아토닉과 넌 다이아토닉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토닉만 가지고 곡을 썼을 때와 넌 다이아토닉이 포함되어 있을 때 곡을 썼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면 주요 3화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C 메이저에서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코드들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곡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뭐라 그럴까 좀 예전 동요 느낌이 많이 나겠죠. 예전 동요. 요즘 동요는 안 그래요. 요즘 동요는 뭐 제가 볼 때는 팝 음악만큼 굉장히 화려한 코드 프로그레션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동요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동요나 혹은 예전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 주제곡들 같은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다이아토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전달이 쉽고 전달이 쉬워야 따라 부르기가 쉽고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넌 다이아토닉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넌 다이아토닉이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다이아토닉의 반대겠죠. 다이아토닉에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넌 다이아토닉. 다이아토닉은 뭐였어요? 그냥 기존에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음계 C키라고 가정을 하면 이 C키 안에서 검은 건반이 나오면 안 되는 코드들이죠. 그냥 그 자체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에 관련된 코드들만 나올 수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넌 다이아토닉에는 C키일지라도
이 안에서 E 메이저 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A 플랫 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B 플랫 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D 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G G는 원래 다이아토닉이니까 뭐 이런 식의 F7 이런 코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볼 때 얘네들이 잘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넌다이아토닉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물론 우리가 무슨 코드 다음에 얘네들이 나왔을 때 좋더라 그냥 쓸 수 있겠지만 각각 하나하나 다 보다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쓰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길들을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넌다이아토닉이 주는 그 분야들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세컨더리 디미니시드, 251, 모달 인터체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다 특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페이지를 넘겨서 126페이지에 관련된 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26페이지 세컨더리 도미넌트.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도미넌트라는 말이에요. 도미넌트 하면 우리 무슨 숫자가 떠오르나요? 5요. 그렇죠. 숫자 5를 떠올리게 되겠죠. 5도를 항상 떠올리게 되겠죠. 도미넌트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 이 각각의 수식어들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도는 뭐예요? 타닉이죠. 2도는 뭐죠? 슈퍼토닉. 3도는 메디안트, 미디언트. 4도는 서브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 5도는 도미넌트. 6도는 서브 미디언트. 7도는 리딩 톤이 되겠죠. 요거는 항상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타닉을 기준으로 5도 그 다음에 드레이버털시도 다시 타닉이 됐을 때 토닉에서 파생되는 슈퍼토닉 그 다음에 5도를 서포트하는 서브 도미넌트 근음을 다시 이끌어주는 리딩 톤 그 다음에 미와 라는 미디언트인데 요 미 3도를 대신해주는 6도는 서브 미디언트 이런 개념으로 페어링해서 외우시라고 제가 아까 예전에도 이야기 항상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과정 중에 이 우리 도미넌트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5도 1도 진행을 무조건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5도 1도 진행. 자. 코드와 자, 이런 코드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C고 D 마이너예요. 도수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도고 2도 마이너가 되겠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이아토닉과 다이아토닉 사이에 넌 다이아토닉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넣을 넌 다이아토닉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이야기예요. 세컨더리의 뜻은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속. 그러니까 부속 그 우리말로 돼 있는 거는 부속 칠화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부속 칠화함이라는 말보다 사실 그냥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텐데, 세컨더리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누구에 의한 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다음에 있는 코드에 대한 오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부터 우리는 타겟이라고 부를 거예요. T. 타겟에 대한 오도 7이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오도 혹은 오도 7 둘 다 돼요. 오도 혹은 오도 7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겟에 대한 오도 7이 나오려면 얘는 기존에 갖고 있던 키에 등장하지 않는 코드가 나와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2도는 자, 2도가 타겟이에요. 2도가 타겟이 되는 우리는 5도를 찾아야 할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조금 헷갈리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2도를 타겟으로 놓고 5도, 1도 관계로 끝낼 수 있는 화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뭐다? 타겟이 생성이 되면 타겟이 1도를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D-가 1도가 되게끔 5도를 만들면 무슨 코드가 나와야 돼요? A7. D-가 1도가 되려면 5도만 가지고 봤을 때는 누가 그냥 A 코드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A 코드면 어떻게 될까요? 화음 구성음이 라, 도샵, 미가 되겠죠. 도샵. C키에서 도샵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기에 넌다이아토닉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5도 7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라, 미, 솔. 다 화음 구성음이지만 도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5도 1도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한 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타겟에 대한 5도 1도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코드는 보이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보이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화성기호 같은 걸 쓰실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얘는 누구에 대한 5도예요? 2도요. 그렇죠. 2도가 자 보세요. 2도 마이너인 것까지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2도만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크게 누가 얘기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2도 2도만 마이너인 있어도 것까지 중요해요? 아니면 2도라는 이 숫자가 중요해요? 2도라는 숫자요. 그렇지. 왜? 레가 더 제일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자, 2도에 대한 몇 도 7? 5도 7으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항상 표기하실 때는 슬러시를 놓고 여기는 타겟 코드 그 화성기호 타겟 화성기호에 대한 5도 혹은 5도 7으로 써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같은 코드 내에서. 자, 4도가 있어요. 1도에서 4도로 가는데 나는 여기다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코드가 나와야 될까요? 얘 뭐예요? 타겟이죠. 그렇죠? 네. 그럼 타겟에 대한 4도에 대한
5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성립이 되는 조건이겠죠. 얘가 1도로 가정했을 때 5도 화성이 뭘까요? 무슨 코드일까요? 파가 1일 때. 파가 1일 때. 파, 솔, 라, 시, 도. 5도는 C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C. 5도니까 C로 적어주면 되는데, 자, 문제가 있죠. 4도의 5도 화성은 근음과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넌다이아토닉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넌다이아토닉 성립돼요, 안 돼요? 지호 어떻게 생각해? C만 놓고 보면 다이아토닉인데 세븐에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도는요, 여러분. 다른 코드는 전부 다 실화함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쓸 때 타겟이 4도가 되는 경우는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5도 칠화함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항상. 왜냐? 5도만 쓰게 되면은 도미 솔이에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넌다이아토닉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도미 솔하고 B 플랫이 들어가면서 넌다이아토닉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언제 나오냐면 뒤에 있는 게 4도일 때. 그러니까 가령 문제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요. 혹은 문제를 냈는데 4도에 대한 넌다이아토닉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완성하세요 라고 적어 놓으면 C만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걔는 그 자체로 다이아토닉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러면 항상 4도에는 5도 7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다른 코드 3도는 5도도 되고 5도 7도 돼요. 둘 다 돼요. 그런데 4도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5도 7이에요. 무조건. B 플랫이 생기면서 넌다이아토닉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자,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7페이지 맨 아래 한번 볼게요. 127페이지 맨 아래 한번 보면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B, 디미니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다이아토닉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이아토닉과 다이아토닉 사이에 넌다이아토닉이 들어갈 때에 어떤 코드들이 되는지 D가 첫 번째로 D 마이너가 1도로 가정이 됐을 때 D 마이너가 타겟일 때 5도 화음 A7 맞죠? 레미파솔라 E 마이너가 타겟이 됐을 때 5도 7이면 미파솔라 C 그럼 C부터 시작하는 도미넌트 7 F 파솔라 C 도부터 시작했을 때의 넌다이아토닉 도미솔 C 플랫 G로 갔을 때 솔라 시도 레 그러면 레부터 시작하는 5도 7이니까 레 파샵 라 도 이런 식으로 쭉 생성이 되어서 도미넌트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하게 되면 더 쉽죠. 코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뒤에 올 수 있는 코드를 적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C고 C7이에요. 그러면 얘는 넌다이아토닉으로 쓰였구나. 그러면 넌다이아토닉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기능을 썼다라고 가정하면 뒤는 4도가 나와야 얘가 5도 화성이 되겠구나. 파솔라 시도 이렇게 되니까. 역산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공부할 때 펼쳐진 모드를 보고도 했지만 코드를 보고도 모드를 찾아갔었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아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및 뭐 익스텐디드 다른 과정들 쭉 진행을 해볼 거고, 그 오늘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던 악보들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가지고 오셔서 다른 부분까지 같이 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교수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4도로 갈 때만 5도 세븐을 적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3화음을 썼어도 넌다이아토닉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7화음을 쓰는 이유는 화성이 조금 더 풍성해지니까 7화음을 많이 쓰려고는 하죠. 하지만 3화음이라고 해서 넌다이아토닉이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친구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요 영상은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궁금한 거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